돈 버는 재미.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돈 버는 재미,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지난 월요일 또 급락했다가 또 다시 올랐습니다.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난 그 월요일 날 이제 급락했던 거는 이제 은도 빠지고 네. 뭐 금도 많이 빠지고요. 그 케빈 옷이라는 그 이제 신임 이제 연준 의장 후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높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막연한 공포죠. 이게 매파. 그러니까 좀 금리 인상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그런 좀 인식이 있어요. 예전부터 좀 그러다 보니까. 누구 얘기는 또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래서 사실 어제 또 주가지수 오르긴 했는데, 근데 그날은 공포였어요. 아무튼 이제 돈 푸는 워시나 사람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옛날에 왜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을 때 연준이 돈을 확 풀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부양해서 성공했죠. 근데 그걸 반대해서 연준 이사직을 내놓고 나가버렸거든요. 워시나 사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도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뭐 연준도 또 최근에 풀고 있고, 이걸 반대하면 이제 돈 푸는 것 때문에 자산이 오른 것도 있거든요. 네. 뭐 은이나 금도 마찬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꾸만. 근데 이제 이 반대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던져버린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항상 어떤 자산이든 똑같아요. 너무 급하게 오르면 조그만 상처만 생겨도 일단 팔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이슈가 안 생기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케빈 옷이라는 이제 막연한 공포가 작용했고,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금은 가격 폭락하고 나스닥 빠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연쇄적으로 폭락했는데 뭐 저도 그렇게까지 뭐 하루에 지수가 5% 가까이 빠지고 그건 뭐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또 정말 강한 시장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이거 매파 아닌 것 같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어제 코스피가 7% 올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 너무 변동성이 큰데, 어쨌든 어제는 월요일 날 너무 과민 반응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인식들이 나왔고, 어제 또 외국인도 사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올랐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 삼성전자가 11% 올랐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전 그렇게 오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삼성전자 되게 무거운 주식인데 하루에 11% 올라서 이제 아마 우선주 합쳐서 시가총액 1,100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전히 뭐 이 실적 좋다라는 그런 인식도 있으면서 하루 만에 다시 회복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팔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샀어요. 월요일 날은 그랬어요. 월요일 날은 외국인이 아마 3조 이상 판 걸로 제 기억이 나고, 개인들이 아마 하루에 한 5조 가까이 산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분들 심리가 밀리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으니까 네, 이때가 근데 이제 기회다라고 오르는 생각하시고. 건 좀 부담스러운데, 네. 근데 그날 엄청 빠졌잖아요. 사실 하루 하락폭 치고는 지수가 하루에 5%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게 빠지니까 이제 보통 5% 빠지면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근데 한 달 빠지는 걸 그냥 한 번에 빼버리니까 투자분들이 어차피 뭐 주식시장 삼성전자 그렇다고 워시가 됐다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AI 투자 안 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좀 생각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거 기회 아니냐 이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셨고, 지금 고객 예탁금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으시면 이제 그게 다 예탁금인데, 네. 그 예탁금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112조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 한참 높았을 때, 그때 그 한참 동학개미 운동인가요? 그때가 75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훌쩍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 없이 지금 국내 주식으로, 정부도 계속 유도하잖아요. 네네. 국내 주식 해라.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으로 돈은 들어오고,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시장이 폭락하네? 좀 저가매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사셨고, 사실 지금 오늘도 지수가 또 오르거든요. 근데 5,300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지금 결과론적이지만 어쨌든 그때 투자하신 거는 지금 결론은 잘한 잘했다. 거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계속 연일 뉴스에서도 뭐 워시 쇼크, 워시 공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30대 연준 이사가 됐어요. 되게 이제 빠른 나이에 됐고, 굉장히 좀 소통도 잘하는 인물로 알려졌고, 네. 또 트럼프하고도 좀 인연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워시가 좀 된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좀 나오지만, 옛날에 원래 2018년이었죠. 그때 파웰 의장을 선임할 때 워시도 후보였는데,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젊다. 그래서 파월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좀 후회한 것 같아요. 지금 파월과 좀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케빈 옷을 선택한 것 같고, 또 이거는 뭐 진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했던 얘기는 맞으니까 그
워시가 어쨌든 외모가 너무 훌륭하다. 연준 의장 자격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케빈 해시시 되게 유력했거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름 비슷하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가장 유력했고 베팅 사이트에서는 그 사람을 가장 높게 봤는데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또 트럼프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대. 좀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건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근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뭐 거짓말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외모 때문에 뽑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공개석상에서 그냥 케빈 해시는 그냥 지금 있는 그러니까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그냥 있는 게 좋겠다. 발언을 실제 했거든요. 한 2주 전인가. 네네. 거기서 확정이 됐어요. 아, 이 사람은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이제 워시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제 워시는 그 매파로 알려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의아했던 거죠.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데 왜 매파를 안 쳐놨지? 이렇게 이제 근데 그때 20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하나하는 걸 되게 반대해가지고 나간 사람이니까 이미지가 너무 센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고문도 쓰고 이런 걸 보면 또 언론 보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 결론은 금리 인하 하겠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하겠다. 자기가 금리 인하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래요. 미국 AI 기업들 좀 지원을 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면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 좋고 그 금리 인하 배경으로 또 미국 기업들은 그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네. 더 많은 투자를 하겠죠. 그럼 AI가 선순환 구조 그리겠죠. 본인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돈 풀어서 물가 오르는 거. 그래서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처음엔 그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돈 푸는 거 줄일까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주가 지수가 급등한 거. 오히려 AI 기업들 지원하겠네. 금리 낮춰가지고 요게 이제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네. 어제 오늘 이제 주가 지수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이렇게 보시면 케빈 될것 같아요. 워시라는 사람이 앞으로 펼칠 정책도 일단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할 높아요.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고 또 어떤 정책들을 펼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금에는 안 좋은 건데 금과 은에는 금과 은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준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됐어요. 왜 자꾸 파월 의장을 공격하니까 예. 막 흔드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하고 연준 위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가교 역할을 할 것 같다. 원래 예전부터 좀 소통 능력이 되게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도 좀 보장이 되겠죠. 일정 부분. 그래서 올해 또 중간 선거에서도 좀 트럼프가 좀 약간 그 위기죠. 지금 최근에도 뭐 이게 우리나라 치면 뭐 지방선거 같은 거죠. 거기서도 좀 민주당이 이긴 것 같고 네. 여러모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간 선거도 앞두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연준을 흔드는 건 좋지는 않거든요, 사실. 예. 모양새가. 근데 케빈 호시를 딱 앉혀놓으면 금리 인하는 한다고 약속을 했고 거기에 독립성도 이제 보장되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는 좋은데 근데 금은 가격은 별로 안 좋아요. 금과 은은 뭔가 불확실할 때 이게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네. 트럼프를 못 믿겠다. 달러 못 믿겠다. 그래서 오른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신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은 가격이 30% 폭락한 것도 좀 그것도 일부 좀 작용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아마 청문회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가 케빈 호시 잘 모릅니다. 네. 본인은 아직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어허. 근데 시장은 그냥 이렇게 해석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일단 지금 지수가 오르는 거 보면 이제 케빈 호시에 대한 좀 공포는 벗어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의사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케빈 워시가 간택된 이유는 잘생김 플러스 트럼프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다.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금리 낮추는 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이유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거 낮춰야 된다. 선거 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케빈 호시는 원래 이 성향 자체가 옛날부터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물가를 낮춰서 금리 떨어뜨려야 된다. 요게 네. 예전부터 이제 자기 철학이에요. 그래서 물가 오르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매파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네. 근데 돈 풀어서 물가 올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는 돈 풀기 싫다. 근데 돈 안 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시장이 좀 한번 놀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흔들린 게 아니라 뭐그 다 흔들렸죠. 미국 주식도 제일 많이 흔들린 게 아무튼 귀금속이죠. 귀금속. 귀금속 중에서도 은이 이제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단기간에 이렇게 투기적으로 올랐던 이런 어떤 자산 가격들이 한번 휘청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추종 ETF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코스닥 강세에 도움이 되는 행보입니까? 일단 근데 이제 정부가 정책이 나왔잖아요. 코스닥을 올리고 싶어하고 코스닥의 질을 굉장히 높이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사주면 사실 코스닥이 활성화되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 투자분들은 이번에 정보를 믿고 어쨌든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그냥 코스닥을 산 게 아니라 기업을 안 사고 ETF 사버린 건 이게 지수 조금 더 사버린 거죠. 안정적이니까. 네, 지수 전체를 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코스닥 ETF를 지난 한 주 동안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4조 넘게 사신 것 같아요. 코스닥을. 굉장히 시장이 작은데도 예, 코스닥 ETF를 굉장히 많이 사셨고 조금 이제 일부는 그 레버리지죠. 코스닥을 2배 추종하는 그런 상품도 사셨는데 이게 이렇게 좀 효과를 봤던 이유는 결국 코스피 5천을 달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일단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다음 목표로 코스닥 3천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투자들이 좀 신뢰가 올라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정부는 어쨌든 목표 달성했네. 다음은 코스닥 3천이네. 근데 코스닥은 그때 그 민주당 5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했을 때 코스닥이 지수가 그때 990포인트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3천이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작 아닌가? 이래서 아마 일주일 동안 굉장히 ETF로 공격적으로 사셨고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뭐 물론 나중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 매수는 적중은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정책을 보고 사셨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율도 좀 조정을 했다는. 네, 그것도 아마 지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보통 이제 벤치마크라 그래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금 운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외주도 줘요. 외주도 주고 자기가 운용도 그러니까 연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점수를 매겨요. 어떤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얼마나 자산을 이렇게 분산했느냐 이것도 평가 대상인데 원래 거기에 해외 자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걸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항목 빼고 벤처기업 벤처기업 투자 항목을 넣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벤처기업은 코스닥이거든요. 네. 코스닥을 투자를 해서 이거 다변화시키면 점수를 더 주고 해외 주식은 옛날에 이런 거 하면 점수 줬는데 이제 이걸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지금 정부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보다 국내만 해라. 국내 혜택을 많이 주고 그리고 지금은 또 기조가 코스닥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그럼 것 같아요. 이런 신호들이 좀 개인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정책이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봤잖아요. 정책 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밀어붙여버리고 있거든요. 법까지 바꿔가지고. 근데 물론 반도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표가 달성돼 버렸어요. 빠른 시간 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기조가 바뀌지만 않는다면 계속 개인 투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국내 증시에 머물러 계실 것 같고 월요일 날처럼 혹시 또 폭락이 나온다면 또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전히 그 주도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반도체주가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증권사나 뭐 그 모건 스탠리 같은 데서도 올렸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원래는 3개월 전만 해도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100조가 안 됐고요. 그때 100조 얘기하면 이상하다는 소리 들었죠. 사실은 말이 되냐면서 40조 벌던 회사가 네. 갑자기 100조 번다고 그러면 근데 시티증권에서 한 달 전인가 155조를 얘기한 거예요. 네. 다들 깜짝 놀랐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155조는. 네. 근데 이제는 155조가 좀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요? 모건스탠리는 200조 넘게 썼어요. 200 아마 30조 넘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도 거의 이제 150조 넘게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반도체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그렇고 젠슨항도 이거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얘기했죠. 메모리가 없어서 지금 문제다. 반도체 구하고 싶은데 메모리 반도체를 구할 방법도 없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객이 주문해서 이미 예약한 건 다 끝났어요. 그거 만들어줘 주면 되는데 그 나머지 물량들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주문 들어온 대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만드는 대로 다 나가고요. 그러니까 재고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공급하는 물량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뭐 7-80% 된다고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마이크론이 나머지 3분의 1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메모리 물량의 한 70%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담당하는 거죠. 근데 그 물량보다 이 수요가 훨씬 많으니까. 네. 근데 이게 부족하면 만들면 되잖아요. 뭐 찍어서라도 만들면 되는데 반도체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클린룸이랑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또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그 공간을 만들려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뭐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게 좀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문을 줘도 만드는데 이제 한계가 있고 내년에 조금 늘어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 증가한 건 28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28년인 이유가 지금 평택에 P5 공장이라고 5번째 공장이 이제 착공 들어가서 예. 그때쯤 완공될 거고 용인에 엄청난 공장 하나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짓고 있는데 그게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 아마 이제 준공 들어가면 실제 생산은 좀 오래 걸려요. 또 테스트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28년에는 공급이 좀 늘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2955님이 많은 분들의 질문을 대변해 주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 눈치만 보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식을 못 사셨대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너무 올라서 주저하게 됩니다 하시는데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요 주가에서 지금 바로 타이밍상 그 사는 거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실적 대비하면 싼 건 맞아요. 지금 가격도 비싸지가 않습니다. 1년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200조 진짜 번다면 내년엔 더 벌 거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뭐 150조 이상 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익으로 그 시총을 나누잖아요. 그럼 PER 몇 배냐면 그 엔비디아가 한 25배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한 7배? 그거밖에 안 되고 하이닉스는 5배밖에 안 돼요. 훨씬 싼 거죠. 이익 네. 대비해서 주가가 낮은 편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도 싼 건 맞는데 주가는 그런다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너무 급하게 과열되면 조정을 받고 월요일도 보셨잖아요. 월요일날 그 폭락이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어떤 뭔가 악재 트리거가 하나씩 나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뒤늦게 좀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좀 조정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삼성 하이닉스는 좋은데 당장 뭐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월에 좀 일부 좀 실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저는 또 좋은 기회 오지 않겠냐. 너무 성급하지 마시라. 네, 요게 제가 뭐 10만 원 초반이나 뭐 12, 2, 3만 원이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게 지금 벌써 작년 이맘때 5만 원 하던 회사가 지금 17만 원 왔어요. 그잖아요. 이게 뭐 개별주도 맞아요. 아니고 네. 뭐 시총이 1000조가 넘는 회사인데 네.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계속 달리니까 쫓아가는 것도 약간 이제 그 저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머스크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페이스X가 또 머스크 소유인 인공지능 회사 xAI를 인수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합병한 건가요? 네, 합병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 스페이스X는 이제 아시죠? 로켓바스 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xAI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회사죠. 그록이라는 아마 서비스 아실 거예요. 챗GPT 유사한 건데 그걸 개발했던 회사고 이 두 회사로 그냥 합병해가지고 스페이스X는 가치가 1조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xAI가 2,500억 달러. 그래서 6월에 아마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합병한 다음에 상장을 할 텐데 근데 이거 왜 합병을 하냐? xAI가 돈이 너무 부족해요. 스페이스X는 돈을 잘 벌어요. 인공위성도 많이 발사해서. 근데 한마디로 xAI는 돈을 연간 수조 까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적자가 너무 커요. 근데 여기 AI 투자는 해야 되는데 돈 벌 뭐 마땅한 그게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로 합병을 시켜서 약간 스페이스X가 돈줄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금줄. 그런 역할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는 우주에서 AI 데이터 센터 만들 거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주에서요? 네.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는 너무 전력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우주에 태양광이 무한하잖아요.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 깔아서 거기서 무한 공급하겠다. 역시 요게 비상하네요 목표예요. 머스크. 그래서 우주주들이 막 날아가고 지금 태양광주가 막 급등하고 이제 그게 그 이유인데 어쨌든 그 목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BS 1라디오 세상에